자, 여러분 이제 주제 9 이제 대외 관계사로 넘어오겠습니다. 조선이 이제 대내적으로는 이제 어떤 훈구와 살림의 엎치락뒤치락, 조선 초의 왕권과 신권의 엎치락뒤치락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서 200년간 조선이라는 국가가 잘 지내오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일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인물에 의해서 분열되어 있던 일본이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일된 일본이 그 응축된 힘을 바깥으로 이제 표출하게 되죠. 그게 임진왜란인데요. 자, 일단 건국 초에 조선은 일본한테 그냥 뭐랄까 고려 말에 일본 해적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침략했잖아. 고려 말에 그거를 제어하면서 성장한 게 이성계였잖아요. 고려 말에 이런 왜구들의 약탈 이런 것들이 계속됐고 조선 초까지 이어졌죠.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이종우 장군을 보내서 쓰시마섬 지금의 대마도를 정벌해서 왜구들을 근절하게 됩니다. 근데 이 왜구들이 우리나라에 침략해 왔던 이유는 뭐겠어요? 약탈하려고 뭔가 자기들도 배고프고 뭔가 살아야 되니까 어떤 도적질을 한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쓰시마섬의 영주가 그러니까 쓰시마섬을 관할하고 있던 당시에 그 어떤 쓰시마섬의 군주란 표현은 적합하지 않은데 영주의 개념을 여러분이 알려나 모르겠네요. 이 봉건사회 서양 봉건사회에 보면 왕이 있고 그 밑에 영주가 있고 그 밑에 기사가 있거든. 그래서 일본어로 치면 천황이 있고 영주가 있고 영주를 다이묘라고 하는데 천황이 있고 다이묘가 있고 그 밑에 사무라이들이 있는 거거든요. 서양의 왕, 영주, 기사처럼. 그래서 쓰시마섬의 영주, 다이묘가 우리 먹고 살기 필요해요. 그래서 조선하고도 좀 이렇게 무역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부산포, 영포, 제포를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아주 양을 제한해서 무역을 한 거지. 근데 이제 그 양이 너무 적다 이거야. 무역의 양이. 나는 무역을 더 많이 하고 싶다. 자꾸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소란을 일으켜. 그러니까 이제 조선에서는 저 왜구들이 너무 시끄럽네 이렇게 해서 쟤네들을 좀 제어하기 위해서 어떤 기구가 하나 필요하겠다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비변사라는 기구였죠. 자, 그런데 이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에서 저기 막 이 수많은 영주들이 나누어서 싸우던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이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힘을 바깥으로 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되죠. 이 사건이 바로 임진왜란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일본의 상대가 될 수가 없었어요. 왜? 일본에서는 수십 년간 전쟁에 미친, 전쟁에 완전 단련된, 완전 정말 초특급 정예 전사들이야. 근데 그런 전사들이 200년 동안 평화로웠던 조선을 침략하니까 우리가 처음에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잇따라 패하고 선조는 튑니다. 하지만 이제 이순신이라는 명장이 우리나라에 버티고 있었죠. 그래서 이 수군을 통해서 우리가 육지전에선 거의 계속 패배했지만 수군과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이 일본군의 작전을 이제 뭐랄까 좀 힘들게 만들었죠. 왜냐하면 바다에서 길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일본군은 보급받을 수가 없잖아. 일본에서. 그치? 그럼 일본은 이제 국내에서 한반도 내에서 여러 가지 물자를 보급해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일어난 의병들 때문에 그것도 아주 좀 불편하고 그 다음에 명나라가 또 도와주러 옵니다. 조선으로. 그러니까 이제 조선, 명, 일본이 다 겹친 어떤 동아시아 국제전이 되었고 명나라와 일본은 이제 전쟁을 그만하고 어느 정도 서로 얻을 것을 얻고 내줄 것은 내주고 이런 협상을 시작하게 돼요. 근데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요구한 것들이 너무 과한 것들이 많았어. 그래서 결국에 평화협상은 결렬됐고요. 일본이 또 침략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유재란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어났지만 1597년에 정유재란까지 합해서 이제 보통 요거를 이제 조일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총 7년간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진행되면서 전쟁이 끝이 났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일본은 조총이라고 해서 당시에 신식 무기였죠. 총을 들고 오니까 우리도 총으로 대응해야겠다라고 해서 만들었던 것이 훈련도감이다.
임진왜란이 진행되면서 우리나라가 전쟁터였으니까 당연히 황폐해지고 많이 죽었겠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여러분 막부는 우리 고려 시대로 치면 무신 정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끌던 무로마치 무신 정권, 그러니까 무로마치 막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무로마치 막부는 임진왜란의 종결과 함께 무너지게 되고 새롭게 임진왜란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운 새로운 무신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얘네들이 에도 막부예요. 에도 막부는 조선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나는 쳐들어가지 않았었어. 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을 듣고 거기에 침략했던 애들이 아니야. 우리는 완전 새로운 애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다시 관계를 맺자라고 해서 국교를 회복했죠. 자, 일본은 전쟁 중에 조선에서 학자, 인쇄공, 도공, 도자기 만드는 사람 이런 애들을 다 잡아갔대. 그럼 일본에서 뭐가 발전하겠어요? 학자 때문에 성리학, 그렇지? 그 다음에 인쇄 때문에 어떤 그 뭐랄까 이 문학이 발달하겠고, 그 다음에 도자기 공을 데려갔으니까 도자기 문화도 발전하겠죠. 자, 이때 중국은 또 명나라가 이 황제가 이 뭐랄까 가오가 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조선이 침략당했으니까 자기 이 동생 신하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조선을 도와주는데 명도 여기다가 너무 많은 힘을 쏟아 부은 거죠. 그래서 명나라가 약해지고 새롭게 만주에서 여진족, 좀 새로운 이민족이 성장하면서 후금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저 후금한테 명나라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광해군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선조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던 조선의 왕이죠. 그런데 후금이 성장하고 명나라는 이제 지는 해야. 그런데 명나라가 후금의 공격을 받아. 조선에 도와달래. 너 임진왜란 때 내가 도와줬으니까 너도 날 도와줘야지 라고 한 거야. 그럼 사실 우리는 이 도의적으로 도와주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는 해를 돕고 떠오르는 해랑 싸울 수는 없잖아. 왜냐면 우리도 완전 만신창인데 임진왜란 7년 동안 하면서 우리도 힘들잖아. 우리도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괜히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을 거슬렀다가 완전 다 타 죽으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광해군은 그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현명하게 잘 펼친 거예요. 그런데 이 또 조선 안에서의 또 정치 싸움이 일어난 거지. 또 이제 권력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광해군 때 집권하고 있던 분당이 북인인데 이제 서인 세력이 이 북인을 쫓아내면서 인조를 새로운 왕으로 세우고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어. 그런데 북인들은 중립 외교를 하고 있었어. 근데 나는 다른 정치 세력이야. 그럼 나는 정치적 주장이 달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중립을 하지 말고 다시 명나라, 우리의 옛날 의리를 지키자라고 한 거야. 근데 이게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정책이죠. 그래서 지는 해를 친하게 지내고 떠오르는 해를 배척하니까 친명배금을 정책을 피니까 당연히 새로 떠오른 해한테 파 죽게 되죠. 그게 정묘호란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후금 입장에서 아직 명나라를 멸망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명나라 멸망시키는 게 우선이야. 조선을 혼내주는 것보다. 그래서 이때는 금방 물러가. 근데 이제 후금이 더 강해져서 청나라로 바뀌고 명나라도 멸망시킨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명나라 신경 쓸 거 없으니까 완전히 조선을 굴복시키는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어떤 청나라의 군신관계 요구를 우리가 거절하는 주전론으로 기울었다가 큰 코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조 항복하고 다 끌려가고 이렇게 되죠. 이때 이제 청나라의 힘을 경험을 했잖아. 근데 그 힘을 경험하고 나서 또 두 개의 파로 갈리는 거예요. 저 힘을 배우자 또는 저 힘에 개겨보자. 여러분 근데 저 힘에 개기는 게 될까요? 안 되죠. 하지만 정치적으로 그냥 입장이 다른 거야. 그래서 북벌론과 북한론이 제기가 되었다. 그런데 처음에는 북벌을 추진하는 효종이 있었을 때는 북벌론이 힘을 얻었지만 실질적으로 효종이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힘 제가 봤을 때 없었고요. 네. 근데 효종이 죽자 이 힘이 동력을 잃게 됐고 북한론으로 넘어가게 되는. 배워야지. 솔직히 센 애들 뭐 이민족이고 말고가 어딨어, 그죠? 네. 그래서 북한론, 즉 이제 실학, 성리학자들이 망쳐놓은 성리학자들 때문에
두 번의 전쟁, 외란, 토란을 겪으면서 조선이 황폐화됐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한번 이제 일으켜 세워보자고 하는 북학론, 또 실학,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문하자 이런 실학 사상들이 조선 후기에 개화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빠르게 7과 8과 9과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기말고사 잘 보시기 바랍니다.